임실군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의원들은 집행부에 지방채 발행 이유와 상환 계획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 1년여를 앞두고 부안군수 후보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현 시장과 전직 군수 출신 후보 사이의 대결이 예상됩니다. 전북경찰이 지난 5월까지 3달 동안 서민생활 침해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1,500명에 가까운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회수한 피해액만 4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1명이 수영장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진행됐고 해당 시설은 임시 폐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임실군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군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의원들은 지방채 발행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김남호 기자입니다. 임실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입니다. 임실군의원들이 임실군이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상정한 수백억 원대의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습니다. 이행이 안 되면 정부에서 페널티를 걷는다. 예산이 깎인다. 일부에서 주는 예산도 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시급성이 우선해서 정말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었냐. 그게 지금 이 시점에서 예측 정도가 아니라 데이터로 나오는 것을 갖다가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들 해놓고 이 지방채 발행을 210억을 했다는 게 1년에 참 저희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이 무게를 어떻게 집행부에 책임을 져줄 수 있냐는 얘기요. 우리는 책임 못 져주고. 임실군이 발행 예정인 지방채는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30억 원과 임실치즈 농촌 테마공원 조성 34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40억 원, 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 20억 원 등 4가지 사업에 120억 원입니다. 이에 대해 임실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출이 늘었고 옥정호 일대 개발사업 성과를 앞당기기 위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재정 지출이 좀 확대가 됐는데 그 확대 부분은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또 코로나 그 대응하는데 지출이 한 5.2%가 더 지출이 돼가지고 한 792억 정도가 지출이 더 됐어요.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이 153억이 좀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방채 발행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옥정호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좀 추가 재정 투자를 통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통해서 코로나 전국이 마무리됐을 때 지역경제에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마무리될 제1기 에코뮤지엄 사업 조속한 마무리와 최근 자재 인상 등에 대한 부족한 공사비를 확보를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임실군의 지방채 발행액은 지난 본예산에 상정했던 86억 원을 포함하면 210억 원에 달합니다. 2021년도 지방채 한도액 26억 원에 육박하는 발행 계획안에 대해 임실군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련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저녁부터 15일 오후 1시까지 전주와 익산, 진안에서 각각 1명씩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전주에 거주하는 확진자의 경우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주 시내 한 수영장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돼 이용객과 직원 43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됐고 해당 수영장은 임시 폐쇄 조치됐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2,298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0.7을 기록했습니다. 강도와 절도 등 서민생활 침해 범죄 단속에서 전북에서만 1,50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전북경찰은 지난 5월까지 3달 동안 서민생활 침해 범죄 단속을 벌였으며 피의자 10명 가운데 6명은 전과자로 같은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43%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하는 한편 4억 5천만 원 상당의 피해 물품 900여 건을 회수했습니다.
고군산군도 일대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영 전북도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김 의원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고군산군도 일대의 농지 7천여 제곱미터를 구입한 뒤 영농 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고군산군도 일대의 토지 12곳 등 모두 24곳의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LH 전북본부를 압수수색한 경찰이 한 달여 만에 직원을 불러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LH 전북본부 직원 A씨를 불러 완주 삼봉지구 토지 매입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형수 등 친인척의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등지에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땅을 매입할 당시 택지 개발과 연관된 업무를 담당하진 않았지만 이미 구속된 LH 직원 정모 씨와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전북방송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안인데요. 부안 군수선거에 누가 물망에 오르고 또 그동안 군민들의 표심은 어떻게 나타났었는지 정리했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3년 전 지방선거에서 50%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된 권익현 부안군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군수로 최근 당내에서 공천 가산점이 주어지는 1급 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선 도전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재선은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작한 사업들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난 선거에서 민주평화당으로 출마해 낙선했던 김상곤 전 부안군 농민회장. 지금은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가운데 재도전이 유력한 후보로 꼽힙니다. 지난 당내 경선에서 권 군수와 경쟁을 펼쳤던 김성수 전 부안군의회 의장과 같은 당 최운열 전북도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당내 경선 승리가 곧 본선 경쟁에서 유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지만 부안 군민은 역대 군수선거에서 2번이나 무소속을 선택했습니다. 민선 3기 수장으로 입성해 민선 6기 군정도 이끌었던 김종규 전 군수의 정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지난 선거 당시 김 전 군수는 권 군수와의 대결에서 42%의 득표율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석 달 뒤에 있는 지방선거는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6월 1일 치러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김제시의회가 주민 반발이 거센 지평선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시설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합니다. 박두기 의원 등은 산당 개발 시행사가 전북도를 상대로 낸 산폐장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행정청에 재처분 의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대응의 미비점과 시행사의 토지매매 특혜 의혹, 김제시의 사후 조치 등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로 대응 방안을 강구하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두기 시의원의 발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형 폐기물 처리 시설은 단순히 백산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며 김제시 환경의 미래와 김제 시민의 생존권을 이어가는 사안임을 염두에 두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제시가 김제시 청년 인구 늘리기 범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정책 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청년과 관내 거주 근로자 유입 방안과 일자리 창출 방안 등 7개의 항목입니다. 응모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지역 인구 유입과 정착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심사 기준은 창의성과 실행 가능성, 수혜도 등입니다. 마을 주민 다수가 암에 걸려서 논란이 된 고창 외토 외일 마을에 대한 환경 오염도 조사와 분석이 진행됩니다. 고창군은 집단 질병 원인을 밝히기 위해 마을 인근 가축 분뇨 재활용 시설과
마을에서 음용수와 지하수, 가축 분뇨 등을 대상으로 오염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안군의회 1차 정례회가 15일부터 11일 동안 열립니다. 부안군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2020 회계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의건 등 35건의 의안을 심사할 예정인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결산과 함께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 등도 심사할 예정입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영호남 8개 광역단체장이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14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포함한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지방정부 간 공동협력과제와 지역균형발전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동성명서로 채택한 8대 공동협력과제는 지역대학 위기 극복 협력, 탄소 중립 법제화 및 공통사업 국비 지원,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수소산업 규제 해소, 악취방지법 개정, 관광개발사업 국가계획 반영, 지방소멸위기 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역사문화권 정비 재원 신설 등입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SOC 사업으로 동서교류와 한반도 남부권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전주 김천철도, 서해안 철도 건설 등 광역철도 8개 노선과 전주 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등 3개 광역도로망 구축을 공동과제로 채택했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올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지방분권에 한 걸음 더 다가섰으나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위기는 여전하고 재정분권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 중심의 교통망 구축으로 동서 간 교통기반이 턱없이 부족해 영호남 지역의 교류와 발전을 위해 전주 김천 철도 건설 등 필수 철도망과 도로망이 반드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40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인터넷을 통해 3천여만 원 상당의 필로폰 10여 그램을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읍경찰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20분쯤 정읍시 수성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B씨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격 10분여 만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전북 지역의 일선학교가 다음 달 중순쯤 여름방학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올해 여름방학은 초등학교는 7월 15일쯤 시작해 8월 말까지 지속하며 가장 긴 방학 일수는 63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중학교 방학 기간은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최대 48일 동안 이어지는데요. 고등학교도 7월 14일부터 방학을 시작해 최대 38일간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지도에 독도를 버젓이 자국 영토로 표기해 우리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이를 규탄하는 뜻에서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순천만 국가정원에 개항했는데요. 한반도 통일을 상징하는 깃발이 대한민국 1호 정원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독도는 우리 땅이죠.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끌고 가려는 일본의 계산된 의도에 말려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평균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 독도는 우리 땅.